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박유미입니다.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남대문 시장 조치 상황에 이어 14일 의료계 집단 휴진 대책, 15일 집회 관련 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서울시 현황입니다. 8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 지역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5명이 늘어서 1,709명으로 147명이 격리 중이고 현재 1,549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신규 확진자 15명은 해외 접촉 관련 2명, 광진구 모임 관련 3명, 고양시 반석교회 관련 1명, 관악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 2명, 확진자 접촉 3명, 경로 확인 중 4명입니다. 먼저 광진구 모임 관련 발생 현황입니다. 고양시 거주자 1명이 11일 최초 확진 후 같은 모임에 참석했던 지인 3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4명이며 이 중 서울시 확진자는 3명입니다. 서울시는 선제적 조치로 해당 음식점 방문자 대상으로 증상 발생 시 검사받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8월 6일 17시부터 8월 7일 새벽 2시까지 광진구 치킨뱅이 능동점을 방문한 사람은 유증상 시 서울시 관내에 있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즉각 대응반이 출동해 해당 보건소와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 중이며 해당 상가는 임시 폐쇄 조치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관악구 소재 요양병원입니다. 개인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동작구 1인이 7일 최초 확진되고 난 다음 10일까지 가족, 환자, 보호자 3명, 그리고 11일에는 병원에 격리 중이던 환자 1명, 그리고 자가 격리 중인 기존 확진자의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확진자가 총 6명입니다. 현재까지 요양병원 관련해서 488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고 양성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원 음성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병원 방문자 대상으로 증상 발생 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검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초 감염 경로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고 병원 및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반석교회 관련 남대문 시장 발생 현황입니다. 고양시 거주자 1명이 해당 지역 반석교회 관련해서 6일 최초 확진되고 난 다음 근무지인 중구 남대문 시장에서 상인 등 접촉자 9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10명으로 10일까지 케네디 상가 상인 8명, 중앙 상가 상인 1명, 그리고 11일에는 기존 중앙 상가 상인 확진자의 가족 1분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중앙 상가 확진자는 케네디 상가 확진자와 7월 30일 그리고 8월 7일에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당시 이분이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검사를 받은 9일에서 이틀 전인 8월 7일과 8월 8일 접촉자를 조사하고 자가격리 및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케네디 상가 조치 사항입니다. 케네디 상가 확진자 8명의 가족과 지인 등 밀접 접촉자를 저희들이 57명으로 파악하였고 그 검사 결과 이 중앙 상가 확진자를 제외하고는 전원 음성입니다. 해당 상가 방문자는 지금 이제 경기도 좋지 않고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하루 평균 10명 안팎으로 많지 않은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상가 내에 지금 CCTV가 없어서 방문자 파악이 어려워서 현재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예정입니다. 이에 전국에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서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케네디 상가 방문자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방문자 중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중앙상가 조치 상황입니다. 중앙상가 확진자는 상인 1명, 가족 1명이고 밀접 접촉자는 18명입니다.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기존 확진자 가족을 제외하고는 검사 결과 전원 음성입니다. 특히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확진자가 근무한 점포에서 8월 7일, 8월 8일까지 방문자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선제적으로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중앙상가 상인 566명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0일부터 남대문 시장 인근에 선별진료소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함께 케네디 상가, 그다음 중앙 상가의 상인 및 방문자에 대해서 515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고 음성이 215명이고 나머지는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남대문 시장에 대한 방역 강화와 전통시장 전수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남대문 시장뿐 아니라 모든 전통시장 351개소에 대해서 방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남대문 시장은 상인회와 협력하여 상인 및 방문객들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예방 행동수칙 포스터 및 전단지 7,000부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시장 주요 출입구 및 통로에는 방역수칙 예방 현수막도 개첨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는 10일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모든 전통시장 35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방역 현황,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부 현장 점검 결과에 보면은 마스크 미착용이라든지 방역 물품 미구비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난 다음 이 부분 자체는 신속하게 현장에서 시정토록 안내하고 추가 방역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의료계 집단 휴진 대비 비상진료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서 서울시 비상진료 대책 상한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대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7일에도 전공의의 집단 휴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6일부터 상황실을 설치하고 응급의료기관과 시립병원이 대체 의료 인력을 확보해서 의료 공백이 없이 잘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일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을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해서 유지하도록 하고 평일 진료 시간을 좀 확대하며 특히 주말 공휴일 진료를 실시 24시간 빈틈없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해서 64개 24시간 진료를 유지하고 특히 40개 야간 휴일 진료기관도 비상진료를 유지하겠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84개소에는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공휴일 진료를 요청한 상태로 집단 휴진 시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립병원에서 보라매 병원과 동부병원에서는 응급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서울의료원 보라매 그리고 그 외 시립병원에서도 외래 진료를 22시까지 연장하는 비상 체계를 통해서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필요한 의료 정보, 어느 곳이 이제 문을 열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비상 진료기관과 진료 가능 의료기관을 서울시 보건소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산 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콜센터 등을 통해서 전화 안내도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응급환자 진료는 구급상황관리센터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25개 보건소를 통해서 약 8,800여 개가 되어지는 의용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14일 휴진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를 받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0% 이상의 진료기관이 휴진을 할 경우 진료 명령 및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만일에 대비해서 의료계 집단 휴진 시 진료 공백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계는 시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민들께 부탁드립니다. 만성질환으로 의용급 의료기관을 이용하셨던 분들께서는 14일 이전에 미리 진료 및 처방약을 받아 대비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8월 15일 대규모 집회 취소에 대해서 촉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5일에 여러 단체가 도심권을 비롯한 서울 시내에서 다중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여 모이는 집회 특성상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어저께 해당 단체들에 대해서 집회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집회 예정인 해당 단체 집행부 측에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집회 취소 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일 8월 15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는 데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기자단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주세요. 네, 연합뉴스 영문의 이민지라고 합니다. 케네디 상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남대문 시장 특성상 현금 거래가 더 많을 것 같아서 좀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휴대폰 그런 조회라든지 다른 또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전동시장에서 현금 거래가 많기 때문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확진자들 중에서 일단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카드 내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가능하다면 더 빨리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고요. 근데 이곳 자체가 워낙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중대본과 같이 전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의 어느 보건소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실 BBS 최선호 기자님. 네, BBS 최선호입니다. 광화문 집회, 광복절 집회 관련해서 집회 시공한 단체들이 꽤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단체들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느 기준 정도 이상 신고된 단체들에게 취소를 요청하셨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김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광화문 광장 등 인근 집회 금지 구역 안에 집회 신고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신고되는 대로 그때그때 별도로 집회 금지 명령을 아예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집회 금지 구역 밖에 대해서는 현재 17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연락처가 확인이 안 된 3군데를 제외하고 14군데에 어제 집회 취소를 공식적으로 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네, 연합의 김지영 기자님. 네, 연합뉴스 김재현입니다. 집회 금지 구역이 있고 아닌 구역이 있는데 아닌 구역에 신청했을 때 이렇게 취소를 요청하시면 금지 구역의 의미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에 집회 금지 구역을 도심 내 일부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 취지는 그 당시에 도심 지역에서 여러 개 단체가 연합하는 수많은 집회가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 전체적으로
그 집회가 계속되다가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너무 높다는 전제하에서 지역 단위로 운영을 해왔고, 집회 금지 구역 이외의 집회에 대해서는 소규모나 중규모의 집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집회는 또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회 금지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고요. 다만 이번 8월 10월 예정된 집회의 경우에는 개별 단체의 규모도 크고, 그리고 일정한 지역에서 연대해서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한 5만 명에 육박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감염병 확산을 막아야 하는 공익이 더 크다라는 전제하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아직 집회 취소 금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 국민들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자발적인 취소를 요청하는 그런 공문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네, 추가로 질문하실 기자분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못 봤네요. 한국일보 양승준 기자님. 죄송합니다. 지금 손을 이렇게 들어서 의료 집단 휴진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집단 휴진 관련해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대체 인력 확보된 게 서울 차원에서 어느 정도 대체 인력 확보, 의료진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뒤에 자료를 보면 상식부장이 진료기관이 휴진할 경우 뭐 업무 개시 명령이나 진료 명령을 내린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강제력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관련 경우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있는지. 네. 지금 이제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의료 분업 때 이제 의사들 파업이 좀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는 의료법 안에 규정을 해놨는데요. 제가 법 자체가 30조였는지 저거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거는 59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집단 행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크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집단력 관련해서 이게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 7일에는 몇 명 정도 됐다고 수익이 됐다고 했는데. 네. 예. 지금 일단 의원급에 관련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대체 인력 자체를 확보하는 거는 전공의 때는 전공의들이 응급실이라든지 수술실에 있었던 전공의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 인력 자체를 그렇게 확보를 했던 부분인 거고, 지금 이제 14일 금요일 날 있는 거는 저희들이 비상 진료 체계 자체를 확대해 가지고 그 공백을 메울 예정입니다. 네, 추가로 질문 사항 있으시면 개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